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구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제27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 대원별 예산 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 회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1%가 증액된 2,784억 5,617만 원으로서 일반 희계는 기정 예산 대비 5.2%가 증액된 2,737억 8,2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0.05%가 증액된 46억 7,3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87억 3,261만 원이 증액된 612억 129만 원으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최종 정산액 73억 5,399만 원과 감염 취약 계층 및 중증 장애인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지원비 10억 4,5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보다 6억 1,294만 원이 증액된 203억 2,783만 원으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기관광축제 위탁사업비로 2억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1,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 예산보다 28억 8,356만 원이 증액된 406억 160만 원으로 치매 전문 요양 건립 추진 사업비 30억 6,504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억 3,9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복지과는 지정 예산보다 4억 7,654만 원이 증액된 447억 3,187만 원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 보강 및 대보수 공사비로 1억 8,049만 원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운영 편의를 위해 9,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각 언어 장애인 수어 통역 영상 전화기 설치비 4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지정 예산보다 10억 911만 원이 증액된 394억 4,367만 원으로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비 1억 6,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식장의 방역지침 이행에 따른 재반 경비 3천만 원 신규 편성과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 근무 환경 개선 인건비 2억 4,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 청소년과는 지정 예산보다 3억 1,462만 원이 증액된 634억 4,750만 원으로 청소년대장 운영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2억 2,554만 원과 2022년 생활임금을 반영한 청소년 단기쉼터 운영비 1,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식품안전과는 지정 예산보다 3억 4,039만 원이 감액된 40억 2,895만 원으로 외식업계 경영비 절감과 국산 농산물 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도시화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량 조정에 따라 4억 3,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별하게 주요 사업 내역으로 지정 예산보다 240만 원이 증액된 46억 7,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일반 기금 변경 내역은 지정 예산보다 3,855만 원이 증액된 12억 2,521만 원으로서 저속 주민지원복지기금 3,085만 원과 장애인복지기금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 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 내용은 임금 상승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 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시간의 근무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 개별금과 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시민 편의 정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 보도 정비 등 시민 이용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 1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2022년 당초 예산액 2,224억 1,500만 원보다
1.28% 증가된 2,25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병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보상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 예산액 1,993억 7천만 원보다 0.34% 증액된 2천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으로 복지문화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4개 사업에 대해 51억 2,200만 원 증액 편성, 또 기초생활보장, 해산, 방제급여 등 4개 사업에 대해 7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경영 안정화 지원금 1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은 40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삼동은 경로 행사 비용의 단가를 조정하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근본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행정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생활비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 조정 교부금을 반영하여 도로 정비, 육교 보수 등 노후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인건비 인상 및 지방 한시 임기제 신규 임용 등 인건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법정 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2년 본인 예산액 2,076억 288만 원 대비 4.7% 증가된 2,173억 5,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별로 다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1,841억 276만 원 대비 3.39%인 62억 4,300만 원이 증가된 1,903억 4,61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2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76억 2,91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보육료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15억 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예산 1억 946만 원, 기초 예산 33억 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은 안양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 총괄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 예산보다 1,749억이 증액된 1조 7,38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 예산보다 1,394억 원이 증액된 1조 4,53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 예산보다 354억이 증액된 2,8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삼쪽 보고환경위원회 세입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 예산보다 10.6% 증액된 1조 4,5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액 수입은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 6천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탁금, 시비 환급금 8억 4천만 원, 학교 급식 경비 관리비 예탁금, 시비 환급금 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2022년도 예산액보다 2.5% 증액된 579억 4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억 원,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1억 4천만 원, 부동산 교부세 73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본 예산보다 7.6% 증액된 1,495억 2천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756억 7천만 원,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 24억 원이 증액되어 본 예산보다 75.8% 증액된 1,810억 1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4천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5억 8천만 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13억 7천만 원, 치매 전문 요양원 건립 30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 본 예산액보다 5.3% 증액된 4,859억 4천만 원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33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탁금, 국비 환급금 76억 3천만 원 등이 증액되어 본 예산보다 24.9% 증액된 1,245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안양대교 환경개선 및 보수보강공사 8억 원, 갈산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 관양이동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 본 예산액보다 14.2% 증액된 2,852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대출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본 예산 15조 64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11.2% 증액된 17조 389억 4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본 예산보다 10.6% 증액된 14조 536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2% 증액된 2,85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6쪽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3쪽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 원 이상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특별에게는 2천만 원 이상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종합지원과 코로나 대응 사업,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추진, 시민 편익 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보사 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감염 취약계층, 중증 장애인, 자가키트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 치매 전문 요양원 건립, 안양 아트센터 일원, 문화예술거리 수송 등 각종 기반 시설의 확충 사업비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의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계속 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보조금 등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운영 방침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대비 38.6% 증액된 4,836억 8천만 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및 통합개정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대비 26.7% 증액된 2,747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 안정화 개정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대비 67.9% 증액된 1,639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대비 29.9% 증액된 449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은 8개이며 기금 변경 규모는 저소득 주민지원복지기금 2022년도 말 조성 대비 0.17% 감액된 179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 대비 0.54% 감액된 30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 기금 수지 현황은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 3,8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이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 29만 원과 기타 수입 7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입 5만 5천 원이 감액되어 합산 결과 총 77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 예탁금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 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의 본연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는 바 우리 의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간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 설명서에 179쪽입니다. 대표 음식 육성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중간 용역 중간 보고는 봤는데 아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최종 결과 그거가 안 봤어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중간 용역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마지막 그 결과 그거를 좀 저에게 주시고요. 예. 다른 거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필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 장애인 예산안 243쪽입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0억 원에 해당하는 키트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제 뭐 일상 회복으로 거의 오픈되고 있고 키트 같은 경우도 뭐 굳이 검사를 해서 뭐 내가 코로나 감염됐다 이거 알아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죠?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감기처럼 뭐 필요하면은 약도 복용하고 좀 쉬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수가 거의 43,000개예요. 43,000개를 구입해서 이거 배분하는 것도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지원 대상을 보니까 감염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참고 자료를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생들, 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 어린이집 교직원, 임산부, 그 기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키트가 사실은 이제 뭐 누군가 그거를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대신 해주고 결과를 알려주고 하는 또 도우미가 필요한데 뭐 기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독거노인 그런 분들은 본인이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도 좀 우려되고요. 과연 이거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게 맞을지 조금 어떻게 운영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제 8대로서는 이제 의원님들과 우리 국과장님들 오늘 이제 마지막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다 함께 같이 잉여하면서 답변서를 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석 과장입니다. 단양동 돈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지금 1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는 이제 특별교부세로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12가 변경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사항이 이제 얼추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부분인데 이제 착공 시기와 지금 현재 설계 도면하고 같이 세부 내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93쪽이에요. 설명서는 183쪽이고요. 양복 산업 육성 사업을 해서 이제 경쟁력 강화를 시키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원 농가가 26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내 주스를 둔 양복 농가인데 이 주소지에 또 세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양봉산 육성사업도 CCTV 지원비가 또 7가구가 나가고 있어요. 7대가. 이 부분도 어디에다 설치 장소를 할 것인지 요 세부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사장님입니다. 예산안 258쪽이고 또 설명서는 135쪽입니다. 석수 등 마해종 종합 정비 계획을 이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계획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변경된 내용 여기가 이제 있는데 변경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또 현황을 내용을 있습니다만 더 세부 현황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59쪽입니다. 안양사 대웅정 지붕 보수공사가 있고 또 망행암 지장전 및 요사태 보수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보수공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사진과 또 이제 추후에 어떻게 정비가 되는지 요 추후의 현황도 같이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이호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이번 274회 임시회가 아마도 8대 의회 실질적인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석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1조 학대 피해 아동쉼터 임차 보증금 기자재 구입해서 위탁 운영 계획서가 나와 있죠? 네, 그 계획서 좀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조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에 대한 그 세부 계획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은 291조 대표 음식 육성 지원 중간 보고회가 했었고 최종 보고회도 했었죠, 그죠? 네. 참석을 못했는데 그 최종 그 보고회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왕구청 복지문화과장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3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인데 이 격리자가 생활비 지원되는 대상이 있고 또 안 되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생활지원비가 대상이 안 되는 그 부류는 어떤 부분인지 자료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한 3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257페이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여기서 이 사업 계획서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김용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시니어 클럽 지원 사업 이 사업 계획서를 좀 주시고 2021년도 결과 보고서 있으면 함께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요. 예식장업 방역 지원, 결혼식장 5개 요거에 대해서 사업소랑 지원 내역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황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서 복지정책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조 의원님께서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지원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키트 지급이 적정한지와 독거노인 있는 키트 사용에 어려움이 따른 계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추진의 적합 여부는 현재 시점으로는 분명 사업이 적합하지는 않으나 금년 2월에 오미크론이 의원님 안 계시면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계신 분부터 해주세요. 다음은 박정욱 의원님께서 동편마을 다목적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착공 시기와 설계도 세부 내역을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님께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위탁 운영 계획서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영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영석 과장님 이제 동편마을 다목적 복지관 가지고 건립하는 데서 막 많이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우리 이계철 부장님이 계시면서 같이 이제 연결하시면서 이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앞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답변을 받으면서 주민들과 같이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제 미비한 점 나온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지적하셔가지고 빠지지 않게 그런 부분을 다시 재차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동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주시고 또한 또 이제 건축하면서 아마 또 미비한 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동네 어르신들과 같이 나오면 이제 현장 나와서 보면 또 이제 관리 감독하시려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다음에 이제 공사장과 이제 주민들과 약간 이제 마찰이 있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동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복지관이 잘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편마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니만큼 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입니다. 안양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제가 받아봤는데 그 계획안이 아주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우리 서영석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윤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욱 의원님께서 예산안 258쪽 석수동 마해종 종합경비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박정욱 의원님께서 예산안 259쪽 안양사 대웅전 지붕보수공사 및 망해암 지장전 및 요사태 보수정비공사 현장의 현재 사진과 후 정비 세부 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다음은 이호곤 의원님과 강기남 의원님께서 예산안 257쪽 문화원의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맡기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 과장님 답변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좀 보니까 마해종 정비 계획 사업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 변경된 사유는 아까 뭐 이제 내역들이 잘 있어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이제 그림을 봤는데 많이 노후는 됐네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다음에 했던 부분 앞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그 다음에 또 추진을 또 할 건지. 네, 그렇죠. 이제 원래 연구 용역비로 이제 네. 목을 달았는데 이게 네. 문화재 실측 설계 작업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목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뿐이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 문화재청 정비 정합 계획에 이제 2021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쪽 정비적으로 계속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용역을 바꿔가지고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용역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또 용역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 실제 이제 시설비 이제 용역 명칭은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되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향후 그게 의해 가지고 이제 실시가 된다는 거죠. 다시 연구 용역 그런 절차가 없고 용역 끝나는 거고. 절차는 없고 예, 용역을 예. 안 하면서 그냥 이제 계획으로만 가는 거죠 지금. 예, 명칭만 변경되는 거죠. 예. 여기 하실 때 네. 꼼꼼히 살펴가지고 정확하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 좀 외관상 예쁘게 네. 그런 네. 상황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가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쁜 건 많이 알고 있지만은 좀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따면 이제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모양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대웅전도 지붕 보수공사 이제 현장 사진을 봤는데 이 부분도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돈 들여서 하는 거 어설프게 하지 말고 꼼꼼하게 이게 지금 하면은 한 뭐 10년 간다든가 몇십 년 갈 수 있는 그런 대웅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수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참고로 안양사에도 가면 우리 이영심 안양사 항상 가면 이제 강조하는 것도 정말로 강조를 해서 저희들도 가면 꼭 해서 할 때 요새한 게 아니고 정확히 해서 꼼꼼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양에도 어디 가볼 만한 곳이 없다는 사실은. 네, 그래도 예. 이제 절이라도 이제 예쁘게 좀 꾸며놓으면 그래도 안양시에 갔더니 참 안양시에서 이렇게 절도 예쁘게 잘해주고 뭐 수리를 해주더라. 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뿌듯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철저하게 멋있게 예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배 노인복지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의원님께서 예산안 264쪽
시니어 클럽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와 2021년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264조 시니어 클럽 지원 사업 3억 7,791만 원은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이번 추경에는 직원 7명 중 3명에 대한 생활임금을 391만 원을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강기남 의원님 보충질의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예. 이게 이제 2022년도 사업 운영 계획서네요. 뒤에 결과 보고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산 내역이고, 예. 뒤에 보면 여기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서. 네, 봤는데 이제 여기 시니어 클럽이 우리가 이제 3억 7,400만 원 주고 위탁 업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을 활용해서 여기가 주로 하는 일이 노인 일자리 전담하는 연결 역할을 많이 하죠. 예. 이제 그거 결과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큼 어떤 인원을 어디에 배치하고 충당했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일자리 결과요. 예. 그게 알맹이인데 이거 뭐 적합, 이거 뭐 세분의 이런 거는 뭐 다 맞는 거고. 2021년도 이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나 그걸 달라고 했죠, 제가. 예. 그거는 따로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따로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김용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계식 안양 여성 가족 과장님,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입니다. 강기남 의원님께서 예식장업 방역지역 5개소의 사업계획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식장업 문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가 예상돼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예식장업에 월 50만 원씩 이제 1년을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그 예식장업이 그 동안에 이제 그 지원 시책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보완하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의원님 보충질의. 네, 보충질의 없다고 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님과 이호건 의원님께서 안양 대표 음식 개발 연구 용역 관련 최종 보고의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안양시 대표 음식 개발 연구 용역 추진 경과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우 의원님께서 양봉 농가 26농가가 있는데 그 주소지 세부 자료 제출과 문안 방지용 CCTV 지원 관련 설치 장소 등 세부 내역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관내 양봉 농가 현황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안 방지용 CCTV 지원 사업 관련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네, 윤경숙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인데요. 안양의 대표 음식 개발이라는 거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 음식을 개발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용역을 2천만 원 정도 준 거예요. 3개월에. 그렇다면 한 달에 660만 원인 거거든요. 이거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저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 지금 시기가 문제점 딱 두 가지예요. 시기가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생계적인 정말 위험에까지 이르는 진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몇백만 원이 지금 한 달에 지금 660만 원 이게 그분들한테 간다면은 작게 운영하다가 그냥 파산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3개월에 지금 이거를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 안양시 나 같으면요. 안양시에 지금 음식 문화거리가 있잖아요. 막거리촌이들이 다 있어요. 제가 공약에도 이제 비치거리를 해드리고 싶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2천만 원 정도면 이거 아니고 용역 난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요구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네, 더 이상 다 완벽하고 가외로 할 것이 없을까 이럴 때 찾아보는 이런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이 대표 음식이라는 게 스토리가 결합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지역의 대표 음식들을 보면 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개발해라 하니까 세상에 중간 보고 용역에 제가 가봤어요. 가서 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야,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성되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라면 일본의 라면요 그리고 또 파스타? 지금 그래가지고 최종 보고에는 벌써 파스타 5종을 시식했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하는 겁니다. 네? 제 기가 막힌 파스타도 지금 저는 집에서 투움바 파스타 맛을 보고 거기다가 살짝 베이컨이나 첨가해서 먹어보고 기가 막힌 그런 인스턴트도 막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기가 막힌 기술자들이 연구 개발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따라잡겠다고 안양의 대표 음식으로 파스타다 어쩌다 이 맛을 보고 시식하는데 이런데 2천만 원가 쓰는지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시기가 문제다. 두 번째는 너무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실패 가능성이 많다. 저는 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이호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의원입니다. 이정선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표 음식 안양시의 대표 음식의 용역을 주셨다는데 저는 그 중간 보고회 때 결론적으로 말해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양시 대표 음식을 육성한다고 하면은 얼뜻 들으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기준을 둬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육성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얼핏 떠오르죠. 그런데 중간 보고에 가니까 파스타가 5종이 나와요. 그 메뉴에 대한 그 가드라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부 줬습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뽑은 겁니까? 이 대표 음식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들께서 연구 개발해서 메뉴를 개발해내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메뉴를 수술을 드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닌 거고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전문가 면류 입장에서 3종, 의견을 파스타 5종, 탕류 3종인데 그러면 그 최종 보고에서는 이 대표 음식으로 뭐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저희 지금 최종 보고회를 지난주에 했고요. 네. 이제 일단은 최종 보고회는 시식하고 평가를 기준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용역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7일이면 다음 주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간 보고에서 나온 이 11종의 음식 중에서 대표 음식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네. 저희가 한 발짝 우선 뛰는 게 중요하니까 청년 창업 지원하고 지금 사실 상가들이 좀 많이 음식점이 아까 임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빈 상가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 레시피를 좀 보급하면서 경영 컨설팅을 같이 겸해서
청년 창업도 좀 지원할 겸 몇 개소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먼저 조금 이제 살짝 키워보고자 그런 하는 목적이라 그런 하시면 또 경영 컨설팅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걸 해갖고 청년 창업을 하고 청년들을 도와줘요? 그 청년 창업 쪽이나 음식점을 같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좀 레시피 보급하고 기술 전수를 같이 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이 용역 방법을 좀 지금이라도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음식은 전통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고 하는 거고 대표 음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대중적인 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없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음식. 그런데 그러면 외국 음식을 갖다가 대표 음식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였다면은 왜 굳이 이탈리아 음식이죠, 파스타가? 그런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것만 5종을 선택되느냐 이거. 이탈리아 말고도 다른 해외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음식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걸 집행부에서 이거 메뉴를 선정할 때도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줬어야지. 용역업체에서 지금 거의 2천만 원 돈 들여서 다 해놓은 걸 이거 선택을 안 한다 그러면은 메뉴 개발을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제 교수님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안양하고 매칭을 시켜서 어떤 메뉴가 적합하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찾아보는 용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뭐 좀 자꾸 실망스러운 얘기만 던지는데 파스타가 그 대표 음식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 파스타 음식이 굉장히 그 질이 높은 음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이탈리아 있는 것보다 우리 입맛에 맞게 더 맛있어야 되는 않겠습니까? 이걸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회의적이고 어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 음식이라는 건 전통 음식을 기반으로 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대중화될 수 있는 음식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네, 박정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매년 이거 양봉할 때 되면 풀딸 때 되면 항상 이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장님 민원 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농가에서 뭐 몇 미터 떨어져서 이제 하면 된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동편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바로 주택들이 있는데 건너편에 양봉을 하다 보니까 벌이 다 주택으로 날라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요래도 이 부분에서 그분이 또 거기다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택가하고 그래도 아무리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조금 주택의 산속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요 자료 드린 26농가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는 신고 등록된 농가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동편마을에 민원이 생겼던 부분은 소량으로 조금 하시는 분들이 그냥 신고하지 않고 가져다 놓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고 네, 올해도 아마 또 저희가 그분이 이제 최선을 고사 아마 다해보겠습니다. 후를 좀 짭짤하게 따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은 민원 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그거 보고 아예 설치 자체를 넘어가면 되겠더라고 보니까는 그 앞에 아니라. 근데 넘어가면 이제 본인이 이제 운반하기 힘드니까 아마 그렇게 앞에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분들은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이제 뭐 아무데나 가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서 네. 저희가 좀 잘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올해도 좀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네, 만약 거기다 또 알겠습니다. 설치했다 하면은 좀 단속을 또 나가봐야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네네. 부분을 조금 더 살펴가지고 이러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안복지문화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 및 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자료 제출 이호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 생활비 지원 부분이 옛날보다 많이 지금 완화가 된 거죠, 그죠? 네,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예? 좀 이제 최근에 바뀐 게 금년 2월 24일부터 확진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가구 단위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제외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전체를 지원하지 못했었는데 금년 2월 14일부터 확진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 가구이더라도 가구원이 그 대상이 아니면 지원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그 답변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전에는 제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구에 누가 걸려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공직자라도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분은 가구 받을 수 단위도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네네네. 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서경숙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 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양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양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